예, 88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의사 일정을 중단합니다. 국민께 충고한 줄 알면서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 독주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아나무인식 작패를 벌이는 집권 세력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임명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의정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한 국회의장의 직권 성정권을 빌미로 야당과 국회법을 무시한 철력피한 폭거입니다. 국회를 청와대에 거수기로 전락시킨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월요일 새누리당의 황우려 대표에게 전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지도부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법안과 예산, 특검과 특위, 그리고 정치 개혁안을 논의하자고 했고 황 대표는 제게 3, 4일 안에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없고 황 대표는 오늘 출국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전국 정상화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라는 날벼락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야당과 대화하기조차 두려워하는 여당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거는 것이 무망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전국의 혼란과 분열의 불씨에 기름을 부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트윗을 120만여 개의 파장을 덮고 공약 파기, 민생 파탄에 대한 민심의 불만을 덮고 국가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박근혜 정부 엉터리 예산의 문제점을 덮으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불순한 의도는 민주당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반의 국민과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의 대부분을 종북몰이로 배제하려는 대통령, 야당 국회의원들을 날치기로 배제하려는 배제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정병헌 원내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회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사상 최초의 인사문제 날치기이고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한 신경입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인지 대통령의 참모인지 답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이끄는 것이 본분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날치기 폭법을 자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7인의 참모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고 종박 한낱 종박 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한 셈입니다. 어제 날치기 폭거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악용한 신종 날치기이며 박근혜표 날치기 폭거입니다. 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국회법 85조를 위반하고 필리버스터를 제도화한 국회법 106조 2항을 정면으로 완벽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투표 진행 중에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투표 종결 선언과 그리고 이로 인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종 박근혜 표 날치기 폭거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민생을 논의하고 미래로 나가자는 야당의 협의체 구성 제안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꼭두각시 종박정당 새누리당과 이제 종박의장이 국회마저 종박국회로 만들고 통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유신 국회로 회귀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참담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의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예,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은 불명예스러운 최초의 날치기 기록을 가졌습니다. 이건 19대 국회에서 처음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이고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을 도와서 날치기 조력자가 됐습니다. 날치기를 호도하기 위해서 어제 아침에 인사청문 특위가 여당 단독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절차의 훈계를 지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의 그리고 날치기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는 인사 공백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멀쩡한 양건 감사원장 그리고 그는 MB의 4대강을 자세히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양 감사원장을 찍어내게 했는지부터가 문제입니다. 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인사를 무리하게 임명한 이유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어저께 사태에서 절차적인 문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회에는 몇 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당이 의원총회를 할 때는 법 이전에 의총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습니다. 이건 법 이전의 예의고 기본 예절이고 상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관행입니다. 그런데 어제 의장 이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기망했거나 최소한 무시했습니다. 또 왜 갑자기 6번 의안으로 잡혀있는 것을 1번 의안으로 올립니까? 이것도 명백하게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법적인 의장의 위반은 심각합니다. 의원들의 투표권을 방해했습니다. 의원들을 투표 방해자로 간주하고 투표를 아예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의장으로서의 차질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그리고 국회의장실 관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관행과 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로마법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들 카토가 시저에 반대하기 위해서부터 해가 저물면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 의회가 문을 닫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토가 해가 저물 때까지 얘기를 한 게 연원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연방국가 그리고 미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과옥조로 삼는 미국 상원의 규정을 보면 법안과 고위관료 지명을 대상으로 해서 필리버스터를 인정합니다. 좀 설명을 하려면 찾아보고 물어보고 관행을 언급하기를 바라고 어떤 자가 이런 엉터리 설명을 했는지 저희들 앞에 좀 데려와 주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의장은 이런 법과 절차 심지어는 예의까지도 무시하고 D-Day, HR 작전 명령을 따르는 병정처럼 행동했습니다. 의장은
3부 요인 내지 4부 요인이지 경정이 아닙니다.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고 의장의 자질을 의심케 했습니다. 일단 자격이 없음을 만방에 과시한 셈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장이 직접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청회로 만든 이유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검찰 수사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최동욱 검찰총장 개인정보 조회에 원세훈의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6월 초 중순부터 최동욱 찍어내기 작전에 착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부 조회에는 서초구 간부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원세훈의 측근이고 한 사람은 곽상도 수석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곧 청와대와 국정원의 합작품이라는 방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했듯이 청와대, 국정원, 경찰의 합작이라는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 수사로 보면 이보다 더 큰 깊고 길고 큰 음모가 있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수사 의지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19대 국회가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럼 19대 국회가 정치력이 부재하다, 정치력이 실종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실종된 정치력을 회복하는데 보다 더 노력을, 상생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직구만 던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변화구도 던질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조금 더 통 크게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한길 대표께서 제안한 4인 협의체 왜 안 받습니까? 새누리당이 여당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 국민들로부터 실종된 정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4인 협의체를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된 정치를 작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리 1호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가장 노후화된 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 고리 1호기가 또 멈췄습니다. 350만의 그 영남 지역의 시민들이 불안해합니다. 1978년도 국내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1호기는 당초 2007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2008년 1월 승인을 받아서 10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고리 1호기는 올해 들어서 176일간 계획 예방 정비를 받고 지난달 5일 발전을 재개했으나 불과 51일 만에 또다시 멈췄습니다. 고리 1호기는 원전 전체 사고율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에 계획 예방 정비라는 명목하에 들어간 비용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2007년 10년짜리 수명 연장이 필요했던 부품 교체에 지출된 비용보다도 무려 4배에 이릅니다. 고리 1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1% 이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전혀 담보해내지 못하는 노후 원전 고리 1호기입니다. 정부는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계속 운전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리킨 것은 고리 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입니다. 고리 1호기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원전 당국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꼴이 이루기를 적극 폐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정치권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정치의 쇄신을 실천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기초단체 정당 분투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당리 당략 차원에서 자신들이 이해 득실만을 따지며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비롯한 많은 대선 공약이 파기, 후퇴를 마련해 정치 혁신을 약속하며 실천하겠다고 했던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지워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일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치 혁신이 첫발이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 당원의 투표를 통해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최초로 주요 정책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의미 있는 행보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의미는 국민들에게 대선 당시 다짐했던 정치권이 기득권 내려놓기 약속을 지켜 정치 혁신에 앞장서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기초단체 공천 폐지를 지금처럼 머뭇거리고 이해 득실만 따져 꼼수를 부려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거대해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도 또 하나의 대선권 파기라는 오명과 함께 신뢰를 저버리는 대통령이라는 비난이 따를 것이고 불신과 반칙의 대통령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한시라도 빨리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해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은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효입니다. 그것이 임명동의안이든 법안이든 결의안이든 그 어떤 종류건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것은 안건입니다. 임명동의안이라서 관례상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설명은 헛소리입니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결재한 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장은 관례라는 이유로 강제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정권 잡으니까 깡그리 무시해도 된다는 식이면 요즘 조폭도 함부로 주먹을 쓰지 않는다는데 조폭만도 못한 짓입니다. 아무리 2013년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으로 헌법이 유린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이 이렇게 짓밟혀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가 끝날 무렵 민주당 의원들이 용지와 명패를 투표 용지와 명패를 받고 큰 소리로 투표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은 것은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투표 종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문희상, 서영교, 박범계, 김광진 이런 의원들이 투표를 못하고 명패와 투표 용지를 그대로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소중한 투표 권리를 무시당한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날치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회의장 아니 새누리당 행동대장 강창희 의장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우리 보고 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결론이 바로 날 것도 아니고 소송 끌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헌법도 난도질한 마당에 법이 귀할 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견해가 다르면 국민도 적으로 강조하는
세력인데 한낱 법조항 따위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제부로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무력에 짓밟혔습니다. 예의 수십 년간 재벌을 개 못 주는 습성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것은 옳든 그르든 다 짓밟고 가겠다는 조폭근성. 민주적 절차라는 과정은 애초부터 국민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에 불과했던 지난 역사의 교훈, 이것을 다시 재현시켰습니다. 임명동의안이 필요한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 판사,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입니다. 모든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130여 건의 임명동의안이 있었음에도 단 한 건도 합의 없이 통과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강행 통과를 보며 우리가 느끼는 바는 오동잎 떨어지고 날씨가 차가워지더니 눈이 내렸다는 겁니다. 이제 겨울이 되고 유신시대로 돌아간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민주당이 두 눈 부릅뜨고 저들 독재 회기 세력의 기도를 막아야 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종북 노름에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헌법은 누더기가 된 지 오래이고 민주주의는 철저히 파괴되고 있고 전셋값은 66주 연속 상승하는 등 민생은 파탄나고 있습니다.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지고 있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부로 국회의장이 날치기에 앞장섬으로써 통법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로지 종북 노름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종북 딱지로 오로지 국민들의 입에 재갈 물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종북 노름 말고 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어제 미국의 CNN 방송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10가지로 인터넷, 신용카드, 일 중독을 꼽았었는데요. 불명예스럽게 여기에 종북 노름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심정이 비참합니다.